특정 단지라든지 지역의 아파트가 많이 오른다 이러면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이제 자금력이 많은 분들이시거든요. 사실은 가격이 떨어져도 우리가 연예인 걱정 안 하듯이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런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그죠? 아닌 지역들도 같이 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주거선호 지역만 많이 오르기 있긴 한데요. 내년부터 시작되는 입주 물량이 이제 상당히 줄어드는 시점에서는 전국적으로 다 오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가 출범해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기도 하시고 기대도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나 희망 쪽으로 우리나라 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신사임당에서 여러분의 궁금증 같은 거를 좀 해소하고 그죠? 지금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세금 쪽에 이제 김준석 교수님이라고 아주 많이 활동하시는 분이신데요. 두 사람이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투자하실 때 어떻게 유의하셔야 되냐. 그리고 새 정부가 바뀌었을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보유세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오를 건지, 그리고 거래세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취득세, 양도세를 좀 피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은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두 사람의 강사가 여러분을 찾아뵐 겁니다. 그래서 오시면 사전에 이제 상담 같은 것도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서 현장에서 이제 저희가 그런 답변들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셔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확산되고 있나요?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 이제 좀 퍼져나가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역별로 좀 나눠서 설명드리면 이제 강남 3구라든지 영산구 이미 이제 투기관리지구라든지 조정대상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한까지 지정되어 있는 데인데요. 여기는 이제 매물이 네이버를 보시면 올라가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는 허위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계좌를 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집주인분이 계좌를 달라고 이야기하면 계좌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가격을 올려서 다시 내놓는다든지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상당히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물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포나 성동, 광진, 양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거래는 꽤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따지고 보면 이제 주거선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고 있고요.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또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매입을 하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저희 취득세가 투기관리지구로 지정되면 두 채부터 8%, 세 채부터는 이제 12%로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사시려고 하는 수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서두르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 외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항이나 금강구 같은 지역들도 방문하는 분은 늘어나고 있고 거래도 꽤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도 지금은 지방은 전세 가격이 이제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이 사라지면서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들도 꽤 나오고 있는데요. 매매 가격은 지금 오르는 지역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방은. 근데 전세 가격은 오르는 지역을 꽤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데가 이제 부산이라든지 울산 같은 경우가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이런 전세 가격 오르는 상황이 이제 계속된다 그러면 다시 이제 매매 가격 상승을 이제 초올리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과거의 이제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지만 여전히 지금은 이제 주거선호 지역에 좀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러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일정이라는 거를 누가 당선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정치 일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부분을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혹시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그렇구나 이러면서 다시
시장에 들어오시는 수요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서두르고 있고 이런 수요가 사실은 상당히 몰리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2021년에 가격이 올랐을 때하고는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법인에서도 많이 사셨고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도 시장에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1주택자 분이라든지 무주택자 분들 이제 사시는 실거주 수요가 굉장히 압도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이제 상당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신 이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 3년간 거래가 꽤 됐었는데요. 그때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이 189만 채 정도 됩니다. 근데 최근 이제 2022년부터 24년까지 거래된 양은 98만 채 정도 됩니다. 그래서 90만 채 가까이가 그죠? 예전에 비해서 덜 거래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뭐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우리가 볼 때 관망이나 대기 수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두 번의 좌파 정권을 겪었는데요. 두 번의 좌파 정권 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벼락거지가 됐던 경험들을 이제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오늘이 제일 싸다. 빨리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매입을 이제 서두르시는데 규제로 인해서 좀 당겨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7월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좀 그 최대한 한도를 받아서 사시려고 하는 분들. 왜냐하면 지금은 집값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옛날하고 다르게 대출을 많이 일으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시점에서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거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규제가 나오기 전에 사시려고 하고, 뭐 이런 규제로 인해서 좀 당겨지는 그런 요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이러한 쏠림 현상이 있었나요?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었고 당시 시장 상황은 어떠했나요?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하고 비교해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그때가 2017년이었고 우리가 대책이 나왔을 때가 이제 8.2 대책이라는 게 집권하고 한 3개월 후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을 보시면 뭐 가격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요. 서울이 한 2%대 정도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정도 상황이었고, 그때는 이제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그 8.2 대책 지정할 당시에는 노원구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이제 우리가 5분위 배율이라 그래서 상위 20%의 아파트와 하위 20%의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이제 살펴보는 지표인데요. 그 5분위 배율이 그 4.7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였는데요. 지금이 이제 11.4거든요. 그만큼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지역들이 오르면 이제 같이 오르고, 그죠? 같이 이제 하락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특정 아파트만 이제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이유는 아마 소득이 많이 늘어났는데 소득 늘어나는 층이 이게 아무래도 그 상위 계층이 소득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이렇게 자산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규제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이제 양도세 중과라고 하는 제도를 계속 써왔고 윤석열 정부 이제 3년 동안 그걸 이제 배제를 해놨지 양도세 중과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내년 5월까지 이제 양도세 중과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걸 뭐 계속 이제 양도세 중과 배제가 내년 5월까지 적용이 되는데 그걸 그대로 두지는 않을 거다. 양도세 중과로 다시 넘어갈 거다. 그럼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양도세 중과를 하면 우리가 똘똘한 한 채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양도세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라든지 이런 보유세도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쏠림 현상이 특정 지역으로 이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러한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특정 단지라든지 지역의 아파트가 많이 오른다 이러면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이제 자금력이 많은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떨어져도 우리가 연예인 걱정 안 하듯이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런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그죠?
아닌 지역들도 같이 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거 선호 지역만 많이 오르기 있긴 한데요. 아마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입주 물량이 이제 상당히 줄어드는 시점에서는 전국적으로 다 오를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상승률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예, 그런데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가 막 평당 2억씩, 3억씩 이렇게 간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 아파트들도 어느 정도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반포동에 오르는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오른다 그러면 그 나중에 이제 가격이 뭐 조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포동의 아파트보다도 여타 지역의 아파트들이 오히려 조정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점들이 사실은 우려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뭐 정부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이 이렇게 많아져서 이제 그 자산 시장이 재배치되면서 반포동이 많이 오르는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걸 돈 못 벌게 한다든지 부자들을 끌어내린다는 거는 좋은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규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뭔가 해소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자꾸 이제 지방이라든지 서울 외곽을 투자를 안 하고 똘똘한 채로 몰리는 수요 같은 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규제로 인해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5분위 비율이 4.7에서 11.4까지 이렇게 늘어난 거는 그런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그죠? 양극화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런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이런 규제들은 좀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예. 과도한 규제가 자산의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5분위 배율이 4.7에서 11.4까지 이렇게 벌어진 거는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소득이라는 자산이 늘어나는 계층들이 아무래도 상위 계층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의 양극화 수준보다도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소득의 양극화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본다 그러면 그거는 뭐 조금씩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뭐 이렇게 우리가 조정하는 건 이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자산 시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규제를 좀 줄여 나가면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문제까지 있냐 그러면 아파트도 빌딩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가격이 뭐 최근에 들으셨겠지만 온밸리에 있는 아파트는 전용 8사가 지금 70억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거래되는 빌딩의 60% 가까이가 50억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빌딩 수요까지도 아파트로 몰리고 있거든요.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자산이 뭐 200억, 300억씩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자산으로 다 그걸 묶어두기에는 우리가 자산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거든요. 금융자산 얼마, 뭐 요즘 코인도 하시고 금도 사놓고 그죠. 외화도 뭐 달러 같은 것도 사놓으시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하는데 그 200억, 300억을 다 금융자산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부동산 자산으로 하는데요. 우리나라 분들이 아무래도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자산가들은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금융자산이 좀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한 50%를 이제 배분을 하면 100억, 200억씩 배분을 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아파트가 뭐 비싸도 2, 30억 정도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딩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지금은 70억, 100억씩 하면 사실은 아파트 하나만 사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산 시장에서 아파트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빌딩도 괜찮아지고 그죠. 아파트도 좀 적절히 오르고 이렇게 분산되는 수요가 분산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아파트로만 수요가 집중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소하려면 그 규제가 지금 우리가 상업용 빌딩을 사는 데는 규제가 거의 없거든요. 그냥 사서 본인이 잘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 상업용 빌딩 시장이라는 것이 주요 변수라는 게 따지고 보면 금리가 어느 정도 그죠?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굉장히 큰 변수고요. 그다음 공실, 임차인을 어떻게 모집하느냐, 뭐 경기 상황에 연관이 되겠죠. 그 두 가지 변수지. 정부가 갑자기 빌딩 두 채 사는 사람한테는 중과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만 유독 이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아파트가 특정 이제 그런 상품에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분산시킬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서 투자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의 좌파 정부를 겪으면서 벼락거지가 된다, 잘못하면. 네, 빨리 사야 되겠다라고 서두르는 요인이, 저희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금 뭐 스트레스 DSR도 있고, 뭐 곧 대책도 나올 것 같고, 한 5년 동안 계속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본인들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싸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사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오셔가지고 상담자가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서두르는 것 같다.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미 두 번의 이제 좌파 정부를 겪다 보니까, 뭐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것이 거의 명확하다. 그리고 뭐 규제를 안 하겠다라고 또 대선 기간 동안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클릭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규제를 안 한다 그러면 정말 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금리 같은 경우도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 다음 입주 물량은 내년부터 이제 거의 절벽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 우리가 뭐 뒤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 정부에서 돈 풀기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내수 경기마저도 사실은 조금 윤석열 정부보다는 좋아질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뭐 흥청망청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지금 벌써 추경 이제 편성하는 게 1차하고 2차만 합쳐도 35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풀린다 그러면 뭔가 내수 경기도 좋아지고, 그러면 사실은 나빠질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내수 경기 때문에 좀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 면이 있었는데, 그거마저 해소된다 그러면 이제는 뭐 걷잡을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전체 길게 가면 한 10년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그러면 가장 핵심 요인은 우리가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는데요. 가장 큰 변수는 우리가 입주 물량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서울의 이제 입주 물량인데요. 지금은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서울의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서울은 이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즉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이제 빈 땅은 산, 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그저 새로 지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데, 그건 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비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비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뭐 공사비 이슈가 지금은 큽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공사비가 많이 올랐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아주 좋게 짓는 것도 한 4,500 정도, 평당 4,500 정도만 원만 해도 좋게 짓는데요. 지금은 1,000만 원 정도 해야지 좋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하고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서 뭐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많고 그저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이라는 데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아파트를 짓는데 한 2년이면 됐습니다. 전세대 아파트. 지금은 4년도 사실은 부족하다라고 시공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더 길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예전하고 다르게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원순 전임시장 때 10년간 집권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내준 게 거의 없어요. 그럼 그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한 10년간은 최소 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서울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그 인허가를 땡기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안 한 거를 그죠? 커버하기가 이제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의 한 10년간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야, 개포동에도 입주도 많이 하고, 지금 반포에도 뭐, 반포 1단지 조금 있으면 DH 클래스도 입주한다는데, 그거는 다 언제 한 거예요? 예, 오세훈 시장 때 한 거예요. 인허가를 다 해서, 지금 해서 개포동은 이제 입주를 한 겁니다. 인허가라는 이 계획을 세우고, 그냥 일반 아파트를 분양하는데도 사실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요. 뭐, 여러분 상기 신도시 생각해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상기 신도시를 했는데 입주가 가장 빠른 게 2028년도에 입주합니다. 본청약을 해야 되는데 본청약이 지금 뭐 한 10,000세대 정도 올해까지 될 거예요. 작년부터 이제 본청약을 하고 있거든요. 인천 계양부터. 그렇지만 입주하는 건 언제입니까? 2028년. 거의 한 10년 걸렸어요.
근데 그것도 뭡니까? 신축이에요, 신축. 근데 이게 그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철거라든지 뭐 사업 시행인가 조합 설립 뭐 이런 단계들 다 거쳐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최소 15년은 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상상하기 힘든 시점으로 입주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주 물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떤 걸 동원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이걸 막기는 힘들 거다라고 보는 거죠. 예.